노인장, 제가 틀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조선 최고의 정승 자리에 오른 황희가 무릎을 꿇은 상대는 다름 아닌 길바닥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정승 황희가 평생 3번이나 그 노인 앞에 고개를 숙인 걸까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에 황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나이 25, 과거에 급제한 지 이제 막 3년이 지난 참이었습니다.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으나 머리가 총명하고 글씨가 반듯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장래를 기대하는 인물이었지요. 황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채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역대 명신들의 어록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스스로도 꽤나 학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황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른 앞에서도 스승 앞에서도 심지어 상관 앞에서도 거침없이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 머리는 비상한데 고집이 황소 같으니 옳고 그름은 잘 따지는데 사람의 마음은 영 모르는 것 같아. 황희는 그런 말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지 체면이나 눈치를 봐서 무엇하겠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봄날 황희는 전라도 관찰사의 심부름으로 한양에서 전주까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황희의 스승인 노대감이 그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노대감은 오래된 서책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황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황희야, 예, 스승님. 내가 이번 길에 많은 것을 보고 올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노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학문이라면 사람을 아는 것이 지혜니라. 학문은 책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서. 황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글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자들 아닌가. 그들에게서 무슨 지혜를 배운단 말인가. 황희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 말의 뜻을 깨닫기까지 그로부터 꼭 3년이 걸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희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한양 남대문을 나섰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길가에 진달래가 피고 논두렁에는 개구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황희는 말에 올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남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황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습니다. 길을 가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면 반드시 나서서 따졌습니다. 하인이 말렸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판단을 굳게 믿었습니다. 한번 내린 결론은 좀처럼 바꾸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는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셋째,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다소 거만하였습니다.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양반이라면 의뢰 그러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3번째 습관이 황희를 3번의 망신으로 이끌었습니다. 한양에서 전주까지는 닷새 길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 충청도 어느 고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길 한복판에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행색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고 흰 수염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발에는 집신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앞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황희가 말을 타고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하였습니다. 거지 행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선비 나으리,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요? 저 앞논에서 검은 소와 누런 소가 밭을 갈고 있습지요. 둘 중에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황희는 잠시 고개를 들어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두 마리 소가 농부에게 이끌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니 검은 소가 조금 더 힘차게 걷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소가 낫소. 황희가 시원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어 황희를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그런 말씀은 저렇게 큰 소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요. 황희가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오? 노인이 빙긋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저기 저 농부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런 소를 끌고 있는 농부는 지금 나으리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 소가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짐승도 자기를 낮게 보는 말을 들으면 기가 꺾이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황희는 그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이미 막대기를 짚고 일어나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황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저 노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요. 그냥 길거리 거지 영감 같았는데요. 거지라고? 황희는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말이 과연 아무 생각 없는 거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었던가. 하인이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어서 가시지요. 해가 지기 전에 다음 주막에 닿아야 합니다요. 황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 이야기를 하는데 소 마음이 어떻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한 마장쯤 가다 보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틀린 말도 아니구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겠지. 나는 지금까지 남을 평가하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온 것은 아닌가. 그날 밤 황희는 주막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황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노인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은 아니겠지. 전주에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황희는 이번에는 오면서 지나쳤던 그 고을 어귀를 일부러 천천히 지났습니다. 혹시 그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새참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리밥 한 덩이와 물 한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황희가 말에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저를 기억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고 빙긋 웃었습니다. 기억하다마다요. 검은 소, 나으리 아니십니까? 황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노인장, 그날 제게 하신 말씀 덕분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자리를 조금 옮겨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앉으시지요. 황희는 노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하는 선비가 길바닥 거지 노인 옆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나으리는 지금 무엇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관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관리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백성들이 관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정한 판결과 선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요. 황희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황희는 달라졌습니다. 말을 조금 줄였습니다. 남을 평가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황희가 전주 다녀오더니 사람이 바뀐 것 같네. 전주 물이 좋은 게야. 황희의 평판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면 끝까지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기를 1년. 황희는 상관에게 인정을 받아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랐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이었습니다. 황희에게 어려운 사건이 하나 맡겨졌습니다. 한 고을에서 땅 문서를 두고 양반과 상민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양반 측에서 온갖 증거 문서를 들이밀고 상민은 빈손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양반이 이길 판이었습니다. 황희는 양반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류가 분명하였으니까요. 그런데 판결이 난 직후 그 자리에 있던 상민 노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으리, 그 문서는 가짜입니다. 30년 전 제 아비가 피땀 흘려 일군 땅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황희는 이미 판결을 내린 뒤였습니다. 체면상 번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황희는 굳은 얼굴로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황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노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황희는 그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문서를 하나하나 뒤집어 보았습니다. 필체가 조금 이상하였습니다. 먹물의 농도도 달랐습니다. 묵은 문서치고는 너무 깨끗하였습니다. 황희는 직접 그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양반 댁이 워낙 세도가 있어서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요. 30년 전부터 그 땅은 원래 상민 노인네 땅이 맞습니다요. 황희는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양반 측에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한 번 내린 판결을 번복하다니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요. 상관에게 고하겠소. 실제로 황희는 상관에게 불려가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황이 판결을 번복한 것은 내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황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 때의 그 무거운 마음이 비로소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황희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관에게 꾸중을 들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그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충청도 길가에서 만난 그 거지 노인. 노인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관리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요. 황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구나. 처음 판결을 내릴 때 황희는 상민 노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보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번복한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번복이 아니라 처음에 섣부른 판결이었습니다. 황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황희는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을 한 장 썼습니다. 들을 청, 볼관, 생각할 사. 먼저 듣고 두루 보고 깊이 생각하라.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황희는 한 번 더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양 저작거리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누더기 차림으로 엿을 팔고 있었습니다. 황희는 말에서 내려 노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검은 소나으리, 이번에는 엿이라도 사시겠습니까? 황희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장, 제가 틀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노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나으리,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인장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오만하였습니다. 노인은 한참 황희를 바라보더니 말하였습니다. 나으리는 이제 좋은 관리가 되실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씀하십니까?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음에 틀리지 않으니까요. 황희는 그 말을 평생 마음에 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황희는 조선 최고의 정승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집세고 오만하던 그 선비가 이제는 어떤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듣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찾아오면 밤을 새워 함께 앉았고 아랫사람이 틀린 말을 하여도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황희 정승을 이렇게 기억하였습니다. 저 어른은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분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황희를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오래 정승 자리를 지킨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거지 노인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산신령이었다 하고 혹자는 황희를 시험하러 온 하늘의 사자였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황희 정승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하였다 합니다. 그 노인이 내 평생의 스승이었다. 틀린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황희 정승은 그것을 길바닥 거지 노인에게 배웠습니다. 지혜는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